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제가 백년어리 개정판을 내느라고 이 뼈를 좀 갈아 넣다 보니까 너무 체력이 떨어져서 제가 한 2주, 한 3주 쉬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뼈를 갈아 넣은 다음에 다시 좀 보충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갈림길에 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시겠죠. 대학을 선택하거나 어떤 중요한 포인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이 달라지는 것처럼 요통의 일생에도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그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통의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갈림길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바로 그런 중요한 갈림길이 되느냐, 또 그 갈림길에서는 우리가 어떤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백년어리 개정판 진단편 1권 진단편 49쪽에 보면 이런 요통의 일생에 대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비슷한 그림이 전편에 걸쳐서 한 3개 정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 그림 1.8을 보면요, 요통의 일생에서 겪게 되는 3가지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한 30살이 넘으면 한 번쯤 급성요통을 겪게 되고요. 그러면 한동안 괜찮다가 그 다음에 또 다른 요통이 한 번 오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 전에 겪었던 뭐 한 5년, 10년에 한 번 오는 요통이겠지 했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 또 금방 다시 한 번 더 통증이 오고요. 그리고 또 금방 나았다가 또 한 번 더 오고, 이렇게 이제 요통이 반복돼서 오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이때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반복되는 요통의 통증의 강도, 그러니까 이 피크의 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요통의 그 기간이, 지속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상 안 아픈 기간, 그러니까 뭐 인터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안 아픈 기간은 또 점점 짧아지는 그런 양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급성요통이 반복되어서 오는데, 다시 반복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통증은 더 세게 오고, 한 번 오면 더 오래 가고 더 자주 오게 된다,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 오면 극도로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니 바로 디스크 탈출이 바로 눈앞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두 갈래 길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두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한쪽은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가는 거고, 또 한쪽은 천둥 번개가 치는 아주 폭풍우 속을 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굵은 파란색 선이 폭풍우가 치는 곳이고, 이런 얕게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따뜻한 햇빛이 비치는 그런 좋은 길로 가는 것이죠. 엄격한 척추위생이 필요하고요. 이런 운동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백년어리 개정판 치료편 2권에 보면 디스크 상처 붙이기, 허리 치료의 왕도 척추위생, 깨알 같은 척추위생, 이 부분을 차근차근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갈림길은 뭐냐 하면, 디스크가 탈출이 되는 상황에서 디스크 탈출증이 오고 심한 방사통을 겪게 돼서 이때는 아주 통증이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도 무척 오래 갑니다. 1년, 2년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갈 때 또 하나의 갈림길이 오는 것이고, 이런 방사통이 올 때 말이죠. 이때는 척추위생을 엄격히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데, 또 한 가지 더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적극적인 염증 치료가 필요하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고 염증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통은 척추위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참아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염증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 그게 뭔가 하니 방사통이 너무 심해서 척추위생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를 펴면 다리가 너무 저려서 허리를 펼 수 없는 경우, 그럴 때는 반드시 염증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염증 치료에 대한 설명은 제 동영상에 염증 빼기 좋은 날, 그런 동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 빼는 척추 주사 관련 질문 10가지도 있고, 백년목에 227쪽에서 234쪽에 염증 치료하는 약에 대해서 설명도 꽤 나와 있고, 주사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백년어리 개정판 1권에 보면 치료지만 1권에 들어있습니다. 117, 124쪽에 보면 염증 치료하는 것, 약을 쓰는 것, 이런 설명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갈림길에서는 척추위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방사통에 대해서 염증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어떤 염증 치료를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갈림길을 가는
하나의 판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갈림길은 뭐냐? 세 번째 갈림길은 방사통이 끝났거나 아니면 방사통이 오지 않고도 디스크가 심하게 망가져서 디스크성 통증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물론 급성요통도 디스크성 통증이지만 이런 깊은 아주 오래가는 그런 디스크성 통증이 결국 문제겠죠. 요거는 디스크성 통증이 오는 부위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판 진단편에 나온 그림입니다. 제가 그린 겁니다. 이거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그린 그림이 맞느냐 하면서 디스크성 통증이 오는 그런 부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아프면 내 허리는 디스크성 통증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때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디스크성 통증이 방사통보다 훨씬 더 길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갈림길은 뭐냐? 물론 엄격한 척추위생을 계속 하면서도 큰 질문이 생깁니다. 그게 뭔가 하니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척추위생을 계속 해도 잘 안 낫는 그런 양상이 보일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대로 계속하면 정말 좋아져서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게 내가 평생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평생 내가 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만 하나? 내가 지금 허리 치료를 제대로 하고 있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나? 제 진료실로 찾아오는 분들 중에 한 80~90%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고 오래 갑니다. 몇 달, 몇 년, 때로는 5년, 10년 이렇게 갑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 척추위생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그 상황을 본인이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한데요. 뭘 봐야 하냐 하면 내 허리 상처가 힐링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기의 생활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구부리면 뻐근하던 증상이 줄어들거나 없어졌다. 앉았다 일어서면 허리가 늘 뻐근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앉았다 일어설 때 허리를 바로 펼 수 없는데 이게 바로 디스코제닉 캐치라는 거죠. 허리를 바로 펼 수 없는 이제 쉽게 펴진다.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았다가 허리가 아파서 금방 일어났었어야 했는데 지금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다음에 걷다가 허리가 아파서 한 5분 만에 쉬어야 되는데 이제 한 20분, 한 30분 걸을 수 있게 됐다. 화장실에서 대본 거르고 힘을 쓰는데 그때마다 아팠는데 이제는 꽤 변비가 심해가지고 아주 세게 힘을 막 썼는데도 별로 아프지 않다. 이러면 굉장히 디스크가 많이 튼튼해진 것이죠. 재채기 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때 아파서 너무너무 겁이 났는데 오늘은 재채기를 했는데 별로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이게 바로 디스크가 아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은 허리가 아파서 한 일주일 동안 회사를 못 가고 들어 누웠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다. 이런 본인의 생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통증의 양상들이 좋아지는 것, 그런 양상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게 언제 오느냐? 빨리 오는 사람은 2~3주 만에도 옵니다. 엄격한 척추위생을 하다 보면 2~3주 만에도 이런 양상이 확 보입니다. 2주 만에 내 허리가 거의 안 아파졌어. 이렇게 되는 분도 있으나 그 전에 허리를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일수록 그날이 언제 오느냐 이 날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거의 안 아파지려면 보통 한 1년 반 정도 지나야 섬유륜이 많이 붙는 거죠. 뼈가 완전히 붙는데 3개월 정도 걸리는 데 비하면 섬유륜은 아주 오래 걸립니다.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는데도 100일, 한 석 달 정도 조금 넘게 걸렸는데 디스크 찢어진 게 상당히 붙으려면 1년 반이 걸린다는 건 참 긴 일이죠. 그렇지만 디스크가 아무리 심하게 찢어져 있어도 척추위생을 열심히 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요. 통증이 조금은 좋아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꾸준히 하면 그전에는 늘 똑같다가 한 3개월, 100일 곰이 웅녀가 되는 그 시점 정도가 되면 그전에 아팠던 게 조금은 나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인단 말이죠. 의자에 앉아있다가 보통은 한 10초 만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는 한 1분 정도는 앉아있을 수 있어. 이런 상황이 오는 게 3개월 정도. 연세가 많은 분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디스크가 많이 망가져 있고 또 연세도 많아서 아무래도 힐링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3개월,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다. 내가 젊은 사람인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호전이 없다. 오히려 좀 더 나빠지는 것 같다. 혹은 내가 이제 한 75세, 80세라서 척추관 협착이 심한 상태에서 아픈데 한 6개월 열심히 하면 좀 호전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이러면 그때는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갈림길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요걸 3개월 내지 연세 드신 분들은 6개월 정도는 반드시 이 갈림길에서 한 번에 판단을 더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보통
3개월 동안 척추위생을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아픈 분들은 일상생활 속에, 무심코 하는 일상생활 속에 본인의 허리 디스크를 찢는 동작이 숨어 있습니다. 그 동작을 제가 제 책에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디스크 상처 찢는 소매치기 찾아내기. 요즘 뭐 다들 신용카드를 들고 다녀서 이 소매치기가 잘 없지만 옛날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닐 때는 어디 사람 많은 데 갔다 오면 자기도 모르게 양복 안주머니가 찢어져 있고 지갑이 없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매치기에다 비교를 한 거죠. 내 허리 디스크를 찢는 어떤 활동, 행동, 그게 뭔지를 찾아내는 게 여기 보면 뭐 운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니 이 사람아, 나는 3개월은커녕 5년 10년간 계속 허리가 아파. 말이 돼? 무슨 3개월 같은 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요, 분명히 이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5년 10년 동안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를 계속 치료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허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 자세, 스트레칭 이런 속에 허리를 찢는 동작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 직업으로 허리 아픈 사람은 3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3년 정도 되면 직장을 바꾸거나 그만두거나 아니면 같은 직장 내에서도 보직을 바꾸거나 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는데요. 자기가 허리를 낫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동작이나 운동이나 치료 안에 허리 디스크를 찢는 어떤 과정이 있는 분들은 5년, 10년 계속 아픈 분들 제가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아프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잘못된 운동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치료편 제일 마지막에 삼마라와 삼하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마라 중에 허리 구부린 스트레칭 절대로 하지 마라. 허리 주변 근육 강화 절대로 하지 말라. 이 내용은 백년허리 초판에서부터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개정판이 추가된 것은 뭐냐. 허리 운동 진도 절대로 앞서 나가지 마라. 자기 허리 디스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운동을 자꾸 하면 절대로 디스크는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리 운동 진도를 나갈 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 운동 강도를 높일 때는 진화의 축복인 허리 통증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보면 백년허리 초판에서 제가 추천했던 몇 가지 운동들, 자연복대, 맥기름 운동 그런 운동들조차도 허리 통증에 오히려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년, 10년 동안 계속 허리가 아픈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